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날 맞춰서 지들만 싹 올려놓고 설날 끝나니까 싹 내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메타 플랫폼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45%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2.44%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3.74% 하락, 원달러는 1200.66원으로 0.1% 상승, 빅스 지수는 24.35로 10.23% 상승, MSCI 코리아 ETF는 마이너스 2.07%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4.3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4.17%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3.25%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입니다.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주당 34센트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예상치 15센트보다 2배 이상 높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덧붙여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10.22% 상승을 했습니다. 스냅은 원래는 장 마감 때 마이너스 23.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은 하락 종목 이슈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았으나, 장 마감 이후에 첫 분기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시간에 40% 이상 폭등 중입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머크가 있는데요. 4분기 EPS가 1.8달러로 예상치 1.53달러보다는 상회가 되었지만 2022년도 수익을 주당 7.12달러에서 7.27달러로 조정을 했지만 컨센서스 추정치인 7.29달러보다는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3.66%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되는 부분을 보였고, 그리고 덧붙여서 사용자 참여 감소와 인플레이션이 광고주 지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신중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팟입니다. 오디오 서비스가 예상보다 약한 가입자 예측을 발표를 했고, 최근 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7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목요일 4분기 매출이 9% 증가를 하면서 전기 자동차 회사인 리비안에 대한 투자로 거의 1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과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장 마감 후에 1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7.75달러고 매출은 1374억 달러, 이 부분은 예상치보다는 하회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AWS 수익은 예상치보다 상회가 된 부분이고, 1분기 추정 매출은 1120억에서 1170억 달러로 예상치 1200억 달러보다는 하회입니다. 그러면 잘 안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리비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비안에 대한 이익 증가에 대한 이유가 11월 리비안의 IPO로 이때 거래 가격이 78달러로 회사의 가치가 665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에 1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아마존은 IPO 이전 회사의 클래스 A 주식의 22.4%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실적이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마존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근간에는 4년 만에 상승되는 연간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 인상입니다. 연간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인상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월별 프라임 멤버십 비용도 14.99달러로 인상이 됩니다. 신규 회원은 2월 18일부터, 그리고 기존 회원은 3월 25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도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수익은 거의 40%가 증가한 177억 8천만 달러로 분석가들의 추정치를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입니다. 영국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해서 긴축의 강도를 높였고, 유럽은행 ECB는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BOE는 지난 12월에 이어서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이로써 0.25%에서 0.5%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인 PEPP는 예정대로 올해 3월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PEPP 종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는 2분기부터 일시 확대한 이후에 4분기에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을 지속해서 볼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는 시장이 각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9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보다 2만 3천 명 감소한 23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예상치 24만 5천 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노동 생산성은 연율로 6.6% 증가를 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4.4%를 웃돌았습니다. 이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경제 지금 잘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내일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다우존스가 설문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는 15만 명의 증가를 전망을 하는데요. 그랜트 손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윙크는 이것이 오미크론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팬데믹이며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NC는 최대 40만 명의 일자리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다른 예측에는 최대 25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포함이 됩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고용률이 3.9%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0.5% 증가가 되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12월에 연간 0.6% 상승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4.7% 증가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제프리의 머니마켓 이코노미스트 톰 시몬스는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 TD 아메리트레이드의 JG의 키나한 수석 시장 전략가는 페이스북은 심리를 보여주는 업체며 이는 매우 널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며 많은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면 전체 심리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장의 관심사는 이것이 메타만의 이슈인지 아니면 전체 이슈가 될지 하는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습니다. 25bp 인상 가능성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진 86.7%고 50bp 인상 가능성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진 13.3%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50%까지 갈 것 같은데 라는 수치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5bp가 많은 이유는 많은 매파의 연준 의원들이 50bp는 무리다, 25bp가 적당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파조차도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 3월에는 25bp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2.01달러 급등한 배럴당 90.27달러, 2.2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WTI는 2020년 4월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이후에 맹렬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간의 지정학적 긴장도 시장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WTI는 2021년도에 50% 이상의 상승을 기반으로 올해 거의 20%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월스트리트 분석가는 100달러의 유가를 예상을 했는데요. 오한다의 에드모야는 목요일의 상승폭이 추운 기온과 잠재적인 생산량 감소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시장은 너무 빡빡해서 생산에 충격을 가하면 가격이 치솟을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은 점진적인 증가 전략으로 순항 중이며 이는
곧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돌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오펙과 산유국인 오펙 플러스로 알려진 그룹은 이전에 발표한 일정을 고수하고 3월 생산량을 하루 40만 배럴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량을 늘리라는 미국 그룹의 압력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기술주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여파로 인해서 좋지 못한 고용 보고서의 전망, 또한 원유 가격의 급등, 영국의 금리 조치로 국채 가격의 상승 등의 여러 정황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하는 부분으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희망은 아마존과 스냅같이 실적과 전망이 좋은 주식이 장 마감 후에 상승하고 있듯 실적이 월등한 주식들이 시장을 다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정황이 좋지 못한 만큼 시장이 탄력적으로 오를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저가 매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2년도 2월 4일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